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제 채널의 특성상 기술주와 반도체 위주로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아마도 구독을 하시거나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이라면 그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하락장에서 하필 반도체와 기술주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정말 초토화가 됐죠, 거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왜 반도체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얼마나 대단한 종목인지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이 투자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거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30기업을 모아놓은 일종의 지수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종목을 다 보긴 그렇고, AMD, ASML, TSMC, 엔비디아, 인텔,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먼저 중앙처리 장치인 CPU를 만드는 기업. 만드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MD는 반도체 공장이 없어서 TSMC에게 전량 위탁을 하거든요. 반면에 인텔은 종합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설계한 반도체를 직접 제조까지 합니다. 즉 AMD는 설계 전문, 인텔은 설계와 제조를 다 하는 종합반도체, TSMC는 AMD 같은 팹리스 업체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제조만 해주는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TSMC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겠죠. 이 장비에도 정말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포토 공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광기가 있습니다. 이 노광기 중에서도 극자외선을 이용한 EUV 노광기라는 게 있는데 이 EUV 노광기는 전 세계에서 ASML이라는 단 한 기업에서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독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ASML과 TSMC에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에 이미 올라와 있고 딱히 경쟁자도 없다? 이 정도면 그냥 믿고 투자해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인텔과 AMD는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이 되느냐? 전 세계 CPU 점유율을 보면 인텔이 약 60%가 조금 넘고 AMD가 40%가 조금 안 됩니다. 둘이 합쳐서 그냥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두 기업이 CPU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는 거죠. 경쟁자 없습니다. 그냥 인텔과 AMD가 CPU 시장 다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마도 경쟁자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따라잡기에 너무 늦었거든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근데 CPU라는 것은 그냥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무조건 좋든 싫든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 과연 이 인텔과 AMD는 지금보다 얼마나 더 성장할까요? 이것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엔 비디오 카드를 볼까요? 다른 말로 그래픽 카드라고도 하고 이 그래픽 카드의 핵심 칩셋이 바로 GPU입니다. 이 GPU 시장에서 AMD 약 20%, 엔비디아 60%, 인텔은 17.8% 정도 차지합니다. 이 세 기업 말고는 딱히 경쟁자가 또 없다는 거죠. 자, 인텔은 아까 CPU에서도 최강자였는데 이 GPU에서도 랭킹 3위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독보적인 1위, AMD는 2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하다. AMD 아까 인텔과 CPU에서 경쟁했던 기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AMD는 CPU에서 인텔 다음으로 세계 2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GPU에서도 세계 2위를 하고 있고 CPU 1위인 인텔은 GPU 3위입니다. 엔비디아는 CPU를 하지 않고 있죠. GPU와 데이터 센터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GPU, 정말 그래픽카드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D램에서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것처럼 거의 비슷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GPU는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우리 게임할 때, 그리고 인공지능 연산, 자율주행 연산, 메타버스, 이쪽에 거의 대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망 너무 밝죠. 오히려 CPU보다 GPU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도 엔비디아의 개별 종목으로도 중복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좋은 내용을 한번 발췌해봤는데 구글 브레인 프로젝트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고양이와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놀라운 결과를 달성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2000개의 CPU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CPU가 아닌 GPU 기술을 이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엔비디아는 12개의 엔비디아 GPU가 무려 2000개의 CPU에 맞먹는 딥러닝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효율이 몇백 배 더 좋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이런 분야에서는 물론 CPU도 중요하지만 GPU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뉴욕대학교, 토론토대학교, 스위스 인공지능 연구소에서는 딥 뉴럴 네트워크를 GPU로 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지면 당연히 GPU 수요는 더 증가하겠죠. 그 엔비디아의 미래는 밝다고 보시면 됩니다. AMD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GPU 분야에서는 AMD보다는 엔비디아가 훨씬 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비메모리 반도체, 다른 말로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데 주로 연산과 명령,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이었다면 이번에는 역할 자체는 단순 저장 기능으로 그렇게까지 핵심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없어서는 절대 안 되는 존재인 D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D램 업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3사가 95%를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삼성전자 거의 44% 점유율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가 27%, 마이크론 24%, 삼성전자는 약간의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등 기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역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꽁으로 지금까지 왔느냐? 절대 아니죠. 자, 10년 전 기사를 보겠습니다. 2012년 2월 27일 기사를 보시면 일본 LP다 파산 신청, 반도체 치킨 게임 끝나나. 굉장히 살벌한 제목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이 D램 업계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치킨 게임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원가 이하로까지 공급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팔수록 손해라는 거죠. 왜 이랬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D램 업계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 공급이 많다 보니까 가격도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정면으로 한번 맞짱 뜨자. 안 될 놈은 지금 그냥 망하고 잘 될 놈은 계속 잘 되자. 이런 식으로 그냥 막가파식으로 치킨 게임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최고조로 치달았을 때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기업이 다 적자였고 어느 정도 클라이막스가 끝난 뒤에는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흑자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1위로 살아남게 되고 일본 LP다가 파산 신청, 그리고 지금의 마이크론에 합병이 됩니다. 독일 키몬다도 이때 망하고 결국 지금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3사 과점 체제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근데 또 몇 년 전에 뜬금없이 중국에서 갑자기 야, 삼성전자 우리가 잡을 거야. 이렇게 꼴값을 떨더니 결국에는 얼마 가지 못해서 파산 신청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삼성전자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면에서 다 상대가 안 됩니다. 기술력,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자본력, 삼성전자를 자본력으로 이기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투자 비용, 삼성전자는 R&D 지출 비용이 애플보다도 많은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감히 중국 따위가 상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엔 중국도 나가 떨어지고 딱히 이제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아마 10년 후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겁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면 낸드 플래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D램만큼은 아니어도 역시 낸드도 과점 체제입니다. 삼성전자가 약 35.3%, 독보적인 1위고 키옥시아 18.9%, SK하이닉스 18%. 자, SK하이닉스 밑에 괄호로 솔리다임 합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솔리다임은 인텔의 낸드 사업부입니다. 하이닉스가 얼마 전에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했죠. 그래서 솔리다임도 이제는 하이닉스로 합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8%로 약 3위가 되는데 키옥시아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상 키옥시아와 하이닉스가 공동 2위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웨스턴 디지털 약 12.5%, 마이크론 11%, 그 다음 기타 4.4%. 자, 기타를 제외하고 거의 95%가 되죠. 삼성전자, 키옥시아, 하이닉스,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이렇게 5사 과점 체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은
합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병이 되면 2위로 뛰어오르게 되고 4사 과점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쭉 훑어봤는데 대부분 2개에서 4개 정도 되는 기업들이 거의 독식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쟁자가 나올 가능성 거의 희박하고 그냥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떼돈을 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라는 것이고 반도체 파이 커질 것이 분명하니까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결국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굉장히 낮은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방금 보셨다시피 소수 업체들이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기술력과 자본력을 이미 너무 많이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엔비디아, TSMC, ASML 이런 개별 종목은 물론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아예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처럼 주가가 일시적으로 많이 하락한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기업들 망할 일 거의 없거든요. 단순히 주가만 보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정작 기업들의 가치를 보면 불안하다는 생각이 싹 달아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